주의해야 될 점은 160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시간당으로는 이게 1시간짜리가 더 시급은 좋지만 네네. 3시간이면 기본 시급만 해도 와.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등급이 있으신데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요.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내가 병문안을 가서 매일 뭐 1시간씩 아니면 1시간 반씩 이렇게 돌봐드려요. 그것도 가족요양으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 좋은 질문이세요. 좋은 질문인데. 아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비슷한 일단 경우가 많은가 봐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장기요양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보통 일반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죠. 거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업무를 하든 어르신이 입원을 하든 아니면 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병원 안에서 무언가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복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 그 자체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우리 장기요양보험을 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네네. 해요. 사실 그 같은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입소라고 하면 입소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더 제공하러 그렇지는 않죠. 예, 일반적으로. 집에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비스라고 해요. 제가 서비스. 집에 계시면. 그래서 제가 서비스. 그렇죠. 네. 네. 이게 제가 서비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서비스. 그렇죠. 어려운 말을 좀 썼어요. 한자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집에 계시면서, 네. 집에 계시면서. 집에 계시면서 받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좋은데. 서비스다. 그러면 제가 서비스는 주간보호도 제가 서비스인가요? 하긴 집에서 주무시는 그렇죠. 그죠? 이제, 일단 쉽게 얘기해서 주소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생활 가정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쪽에 주소지를 옮기시는 걸 같죠? 거의 그렇죠. 네. 예. 네. 사시로 네, 가시는 거죠. 사실적이죠. 예. 네, 사시로 진해시로 가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네네. 방문 목욕 같은 것도 그러면 예.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니까 네네. 이것도 제가 서비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 위해서 주소를 안 옮긴다 해서 입소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사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거기 사시는 거니까. 네. 근데 주간 몇 가지가 있어요. 주간보호든 방문요양이든 어찌됐든 간에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네네. 네, 집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입소냐 재가냐 이런 부분들 이제 어떤 게 재가고 어떤 게 입소인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같은 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된다. 그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같은 날 방문 요양 다른 어르신을 모시는 일도 하면서 내가 가족 요양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을 이제 물론 뭐 1시간으로 따졌을 때 시급은 좋아요. 네네. 시급은 좋은데 이게 3시간 보통 일반 요양 그러니까 다른 분을 돌봤을 때는 3시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네. 저기 아는 분 다른 요양보호사 어머님하고 네. 크로스 이런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는 이게 1시간짜리가 더 시급은 좋지만 네네. 3시간이면 기본 시급만 해도 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크로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공단에. 그러니까 아예 다른 분이 하시면 상관없는데 이 크로스 그러니까 약간 교차해서. 교차해서 네. 서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건 나중에 공단에나 뭐 이렇게 발각되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네. 네, 요즘에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단순하게 센터에서만 이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르신에 대해서. 그리고 요양보호사님한테도 책임이 지금 생겼어요. 네.
이 법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요양보 선생님들은 책임이 없어.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잘 적혀 있지 않았죠. 아. 네, 그래서 거의 센터에서 거의 책임을 졌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고 잘 지키신다면 방문 요양을 하면서 가족 요양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쨌든 집에 계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리하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연의 이제 그 처음에 설계된 대로 네. 원래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정말 마음으로 돌보는데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월급이 들어온다. 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한 달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가족 요양은 몇 분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 몇 분 정도로 해서 해야 되나요? 그 몇 분 일수로. 정도 일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60분 네, 60분 이상이죠. 60분? 네, 60분 이상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은 기본은 60분이에요. 아. 60분씩 20일만 가능해요. 원래는 20일만 가능한데 네네. 어르신 중에서 이제 치매로 인해서 네. 치매도 일반적인 치매가 있고 네. 되게 점잖은 치매가 있고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적 치매가 심하다든지, 네네. 예, 아니 폭력적 성향이 있다든지, 네네. 뭐 이런 그 강력한 치매가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뭐 제가 어떻게 해서 나온다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가족이 내가 돌보는 우리 가족이 이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라는 걸 받으시거든요. 처음에 등급을 네. 받으면 네. 인증서하고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를 봤을 때 요양 1시간 반씩 해야 된다라고 네. 돼 있던지 아니면 공단에 확인했을 때 가족 요양을 할 때 1시간 반을 하셔야 된다. 네. 라는 그런 개념이 되면 그때는 90분씩 그러니까 90분 이상씩 31일까지 매일매일. 네, 그거 365일 내내.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걸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정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저희 주는 그래서 거예요. 예. 이 어르신은 하루에 60분만 뭐 해야 된다. 하고 네. 20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라고 하고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죠. 공단에서 보거나 이렇게 봐서 90분씩 해서 31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매일매일 돌봐야 된다. 매일매일. 왜냐면 네. 만약에 우리가 돌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노장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노장애가 예. 있다거나 그렇죠. 하면 20일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분노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 아니고, 아버지는 예. 분노장애가 계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공단에서 그게 내려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가족요양은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더 많이 받나요? 수가라고 혹시 지금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수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30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네. 30분 단위로 나눠지는데,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1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나라에서 지원되는 돈이, 센터로 지원되는 돈이 한 네. 3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지금 시급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시급으로 따졌을 때, 제가 이게 왜 민감하냐면, 이게 센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그러면 한 달에 대충 아까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 하루에 뭐 60분, 20일을 했는 게 가장 흔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게 가장 대중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한 달에 한 40만 원대. 40만 원? 3, 40만 원? 40만 원? 그렇죠. 3, 40만 원 정도. 3, 4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기야 그 센터마다 또 다르고 센터에서 또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가라는 거는 사실은 어르신이나 본인한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의 원장님들도 이걸로 그렇죠. 행정처리 비용이라든지, 행정처리를 하시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예.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방문을 하시는 그렇죠. 그 거예요. 월급까지 다 포함인 거죠. 예. 다 예, 포함이니까 포함이에요. 여기에서 그 수가가 다 오로지 내 월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어쨌든 내 몫이 정해지는데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다만 해서? 센터마다 시급은 다를 수 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 방문 요양 시간으로 나눴을 때는 일반 방문 요양을 하는 것보다 높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를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1시간 했을 때, 1시간 반 했을 때, 일반을 했을 때
이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아 예전 영상에. 네, 예. 이게 이제 이전 영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영상 많이 찍어놓으셨네요. 예, 근데 그때 조금 많이 계산을 하면서 저렇게 네네. 찍어놨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네.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가족 교양도 어쨌든 공단에서 그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방문 요양 서비스나 주간보호나 요양원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내잖아요. 공단에서 맞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거기 뭐 15% 이렇게 해서 몇 프로를 내잖아요. 예, 예. 가족 요양도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 예, 본인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어르신을 돌볼 때 네. 그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내는 부분은 네. 사실은 지금 돌보는 선생님께서 네. 부담할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 어머니 슬하에 4명의 자매가 있다. 4명의 자매가 네. 있다. 그러면 내 딸이 나눠서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 네. 부담금이라는 거. 네네.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돌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요양보호 선생님이 되시겠죠. 네네. 내가 되겠죠. 그죠? 돌보시는 분이 보통 되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 급여에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면밀히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그것까지도 공제가 그렇죠. 된 예, 거죠? 급여 명세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예,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공제를 하고서 이렇게 사실 따져보면 공제를 안 하고 월급을 먼저 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내랑 해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은행 가서 맞는 얘기거든요. 은행 예. 가서 또 그걸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제 왔다 갔다 번거롭지만 그 대신에 월급 받을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이 조사모사 나가죠. 예. 그렇긴 하죠. 예, 예. 이거 예. 아, 근데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공제를 하고 주죠. 예. 한 번에 일 처리하는 게 서로 편하니까. 네, 네네. 서로 예. 편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게 또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다. 네. 아.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인데 예. 가족교양을 하면 원래 아시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네네. 지금 구직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네. 일을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한 15시간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꾸준하게. 어느 정도로 꾸준하게라고 얘기하면 3개월 정도? 네네. 3개월 정도로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러면 취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걸리기가 쉽지가 않긴 했어요. 네네. 구조가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모호하니까 제가 한 2015, 16년도 정도로 얘기할게요. 5년, 6년 전? 네네. 5, 6년 전까지는 우리 가족요양 고용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산재보험도 안 넣고 보험을 안 넣기 때문에 네네. 따로 뭐 급여가 나간다 안 나간다 심지어 그 세무신고도 안 하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보험에 걸릴 만한 네. 이게 뭔가가 잡아내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잡아내려고 해도 잡아낼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했고 근거도 부족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나온다는 거죠. 그 고용보험 가입을 일단 해요. 일단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가족교양은 거의 뭐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네. 팁. 가족요양을 하시면서도 사실 뭐 꼭 일을 해야 바쁜가요,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어르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바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이렇거든요. 처음에 어르신을 돌보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내 활동이 있는데, 네네. 돌보긴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 네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15일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한도를 더 줘요. 실제로 어르신이 더 쓸 수 있는, 네네네. 네,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주거든요. 20% 정도. 그걸 가지고 가족요양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그냥 딱 내가 가족요양만, 그리고 내가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그러니까 가족요양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면은
공단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 그렇죠. 20% 네. 정도. 20% 정도. 그래 20% 정도. 굉장히 물론 고급스인데요. 물론 우리가 내야 될 돈도 네. 20% 정도 들어가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 부모님을 15일 정도 만약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15일 정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센터에 갔다가 오시면 부모님을 내가 또 집에서 가족요양으로 돌봐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본인 부담금을 여기서도 내야 되고 여기서도 내야 되지만 그렇죠. 내가 가족요양을 함으로써 여기서 받는 나오는 급여로 월급으로 예. 주간보호에서 내가 내야 될 본인 부담금과 여기 또 뭐 식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대나 이런 것들을 내면 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드는 돈은 없을 그렇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15일로만 딱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네. 이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처음에 따졌을 때는 가족 요양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러니까 20일 동안 네. 내가 어르신을 돌봤는데 이제 나는 한 10일 정도는 어디 가야 돼. 15일 정도 어디 가야 돼. 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10일도 되고 15일도 되고 20일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설계가 핵심이네요. 설계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방문요양센터의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든 주간보호센터의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든 이거를 가장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네. 정말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장교육 등급을 받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공단에서 근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나요? 공단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원론적인 괜찮아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네. 각각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네. 종합적인 설명을 듣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문요양이 있다, 주간보호센터가 있다, 다 설명하죠. 그 요양원이 있다,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거를 섞어서 영리하게 쓰는 법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또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표준장기용 계획서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어떤 걸 몇 회를 해야 된다, 어떤 서비스를 몇 회를 받아야 된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모르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자격을 가족요양을 하기 위해서 따셨지만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보호자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시려면 방문 요양도 알아야 되고 목욕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목욕을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뭐 주간보호센터도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다음에 시간 될 때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예. 우리가 뭐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 네. 우리 그 가족요양보호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네. 모든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자. 네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는 분들한테 꽤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도움이 그래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의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뭐. 네, 그렇게 네.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그렇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가보겠습니다.